홍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활보 팟캐스트 홍민호의 진짜 뉴스 11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송민섭 IT 바리스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날씨 네. 요즘 참 좋네요. 너무 좋아서 지금 바깥에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운동 중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너무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네. 집에 있기엔 좀 답답하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전화를 받는 중인데요. 네. 이번 주는 또 저희들이 어떤 유익한 또 IT 정보를 또 전해드릴까요? 네, 이번 주도 가장 핫한 네. 세 가지 IT 뉴스를 좀 준비했는데요. 예. 우선 첫 번째는 그 카카오톡에서 드디어 이제 삭제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게요. 뭐 홍보하더라고요. 삭제가 될 수 있는. 네, 이건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네. 또 이용하는데 주의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추석 앞두고 많이 바빠진 곳이 있거든요. 네네. 바로 이제 스팸 문자를 보내는 스미싱 업자들인데요. 네. 주의할 점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타인에 대한 혐오 콘텐츠로 가득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 부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좀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카카오 소식이죠? 네, 첫 번째 소식 카카오톡은요. 예전에 이렇게 술을 먹고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에게 아니 이렇게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네. 짝이 안 되더라고요, 톡이. 네, 누르고 나서 그 일이라는 숫자 사라질 때까지 막 이불킥을 날리면서 후회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맞아요. 예. 네, 이제 그런 이불킥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지난 9월 17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이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는 기능이 드디어 추가되었습니다. 진즉 그게 이제 기능이 추가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네, 대부분의 다른 메신저들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보안을 카카오톡에서 위해서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삭제를 하려면 보내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삭제하기 옵션이 이렇게 뜹니다. 꼭 누르시죠. 꼭 누르면. 네, 꼭 누르면. 그래서 이제 나에게만 삭제하기가 있고 네. 대화 상대방도 삭제하기를 눌러주셔야 이제 삭제가 되거든요. 예. 내용은 참 쉬운데 이게 주의할 사항도 좀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첫 번째로는 그 메시지를 발송하고 5분 이내만 삭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한이네, 5분 이내. 예를 들어 이제 술 먹고 아까처럼 잔이 이렇게 보내고 자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의미가 없는 건 없다고 없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 상대방이 받았던, 받지 않았던 5분 안에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상대방 읽어도 삭제 가능하다는 거죠, 5분 안에? 네,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메시지를 삭제를 하고 나면 원래 메시지가 있던 자리에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남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좀 사용자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잔이 이렇게 남겼다가 잘못했어 지웠는데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고 남아있어요. 예. 그럼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뭔가 보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도대체 뭘 보낸 거지? 그래요. 보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뭔가 자기한테 보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울 거면 다 지우게 해줘야지. 아예 흔적을 안 남기고 메시지를 안 보냈다는 거를 보냈다는 걸 알리지 않고 싶은데, 지운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보냈다는 걸 알면 좀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뭘 보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카톡 메시지가 최근에 이제 증거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죠. 요즘 소송 보면 다 증거물이 카톡으로 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지워버렸다. 그 내용까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증거물을 활용할 때 되게 이제 불리한 증거들을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악용될 수 있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보냈다 이런 걸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겨주는 거네요. 카카오톡. 이게 이제 카카오톡의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걸 남겨놓는 게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오원이나 이런 걸 문제를 더 다른 쪽으로 생기는 걸 좀 막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소식을 또 전해주시죠. 아직 안 끝났나?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길게 누르면 나에게만 삭제하는 기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이제 삭제하기 기능을 눌러줘야 한다는 점인데요. 예. 이제 그래야 이제 그 대화창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삭제가 되는데 그렇죠. 간혹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옛날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업데이트 잘 안 받아갖고 그런 경우가 그러시죠? 예. 네, 그러신 분들은 메시지를 나는 삭제됐지만 업데이트 안 된 옛날 버전의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삭제가 안 되는 기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없었던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되는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수했다. 빨리 지워야지. 지우고 삭제가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네. 간혹 옛날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삭제가 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카카오톡이라도 5분 안에 지울 수 있다는 것도 지우고 싶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한번. 네. 그리고 네, 보내고 삭제해야 될 것 같은 메시지는 애초에 이제 보내지 않는 게 그렇죠. 가장 좋은 메신저 활용 방법이 아닐까. 저희들이 방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법적인 증거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카카오톡은 사용하죠. 그리고 또 보안을 유지하는 건 다른 톡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그런 거는 지우고 이런 걸 뭐 이제 시간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서버에 저장이 안 되고 또 외국에 이제 서버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볼 수도 없고요. 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보안 기능 요하는 건 그런 거 쓰시고 이 카카오톡에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소식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추석이 이번 주말부터 아마 연휴가 시작되죠. 명절이 이제 얼마나 명절 분위기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렇게 명절 분위기가 안 나네요, 이상하게. 그렇게 나진 않는데 오늘 보니까 그 경비실 앞에 아파트 경비실 앞에 선물이 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택배. 이런 거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또 시즌 특수를 노리는 신종 스팸 메시지가 상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참. 네. 어떤 거죠? 그 문자 메시지로 추석 선물입니다. 아니면 우리 흔히 하는 추석 인사들 있잖아요. 네. 올해 돌봐주신 덕분에 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냅니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보내게 되는데요. 예. 이거 뭐지? 누가 나한테 보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이제 원하지 않는 다른 앱이 설치가 되거나, 스마트폰에 파일이 손상되거나, 아니면은 소액 결제를 이용해서 돈을 불법적으로 빼가는 그런 스미싱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나쁜 놈들이 있네요. 불법 스미싱 같은 거는 많이 좀 차단하고, 서버에서 원천적으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 없어진 걸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주문하지 않은 택배나 선물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명절이다 보니까. 명절이니까 또 모르니까 또 열어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한테 보냈나? 그리고 의심을 조금 덜 하는 이런 시즌을 타가지고, 그런 심리를 노린 이제 시기성 메시지가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에 대한 그런 믿음을, 신뢰를 노린 신종 사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라든가 개인 간의 거래 상호 신의를 갖다가 이제 의심하게 하고 자꾸 이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범죄라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전체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의 공동체의 그런 결속을 파괴할 수 있는 범죄라서 요거는 정부 당국에서 아주 강하게 좀 차단하는 게 좋겠는데 또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게. 네. 선물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주소를 포함해서 보내지는 않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런 주소를 클릭하지 않아서 내가 택배를 못 받게 되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시는데 보통 택배 기사님이 전화를 주시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되는 거는 일단 무시하고 지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아까 같은 그런 이제 택배를 진짜 보내실 분들은 연락이 따로 갑니다. 그죠? 예, 택배 그렇죠. 기사님이나 아니면 보내신 분들이, 근데 제가 선물을 보냈는데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일이, 그러니까 통화를 하고 나서, 네네. 아니, 그게 그거다라고 하면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절대 인터넷 주소로 이렇게 선물이 날아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일단은, 예.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먼저.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명절을 보낼 것 같으면 그걸 만약에 맞다 그래도 삭제해도, 예, 주는 사람이 급하기 때문에 연락이 와요. 연락이 안 되면. 예. 네,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예, 답답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무조건 지우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세 번째 소식이네요. 네, 저는 준비한 마지막 소식은 좀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1배라고 부르는 이제 일간 베스트, 그리고 네. 워마드 같은 네.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네. 최근에 이제 타인에 대한 혐오, 네. 유해 정보, 이런 걸로 가득한 쓰레기장 같은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논란이 많죠, 요즘. 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은 사실 어른들에게도 그렇지만, 네. 가치관 형성이 아직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성 콘텐츠가 가득한, 유해 정보가 가득한 곳을 불법 정보를 좀 간주를 하고 청소년의 이제 접근을 아예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법안을 준비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논란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이 논란의 중심은 이런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네. 내용들이 비록 이제 좀 혐오성의 컨텐츠나 유해 정보가 있긴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반대하는 쪽이 있고요. 네. 아니다. 이건 진짜 그 전체 컨텐츠에, 그러니까 이게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차별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 사람들 간의 신뢰가 자꾸 수화지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어떤 쪽이세요, 우리 IT 바리스타 송민석 선생님은? 저는 진짜 가능하면 인터넷은 그냥 그러니까 스스로 자정이 될 수 있게끔 내버려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표현의 자유를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 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좀, 뭔가 이렇게 제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 아니면은 너무 편협된 정보들을 가지게 되는 거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교육적으로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콘텐츠의 70%가 넘으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근데 사실 이게 전체 콘텐츠의 70%가 유해 정보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거 기준 자체를 잡는 게 또 논란거리가 되죠. 그래서 현행법상은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이거 기준이 애매하니까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가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온라인상에 있는 거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올렸다 또 삭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참 그걸 막아야 된다. 근데 좀 최근에 보면 좀 그게 도를 지나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쪽으로 좀 더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아니면 그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이런 질서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이냐 이걸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답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네, 이게 진짜 아까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정당하게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또 근데 그런 걸 제한하게 되면 전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또 제한될 수 있는 또 소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막기도 그렇고. 하여튼 제 입장에는 저는 이제 언론 쪽에 있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표현의 자유는 될 수 있으면은 침해하지 않는 맞아요. 그런 제도를 안 만드는 게 좋다는 입장인데, 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 관련된 거는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답을 내야 될지 제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데, 네, 이게 저희들이 쉽게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공론화 과정이나 공감대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게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 사회가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들을 그렇죠.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네. 성별로, 지역으로 뭐 여러 가지 받아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데, 네. 이게 너무 이게 좁은 나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경쟁 중심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 그렇죠? 경쟁. 그렇죠? 너무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폄하하고 좀 나보다 못한 이런 걸로 자꾸 해야 자기가 좀 더 그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승자 독식의 세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경쟁에서 진다는 건 바로 나고자나 패배자가 된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심리가 이제 작용해서 뭐 상대방에 대한 나를 갖다 조금이라도 경쟁이 이길 것 같구나, 아니면 나한테 지장을 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느낌이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 싹을 잘라야 된다, 밟아야 된다, 아니 이런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심리가 이제 생긴 거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사회 구조에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표현의 자유나 이런 그 악성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참 뭐 이상한 표현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교육이나 그리고 우리가 사회 문화 뭐 인문학적인 거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완숙하고 성숙됐을 때 자연스럽게 붙여지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좋은 모습인데 그렇죠. 그게 어렵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저도 얼마 전에 좀 말이 길어지는데 뭐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몇 년 전에 찍은 다큐멘터리인데 외국으로 이제 한국 이제 뭐 20대, 30대들이 외국으로 알바를 하러 가는 거예요. 다 일본, 호주, 미국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죽 못났으면 야 외국 나가서 알바를 하냐, 정규직도 아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바를 하는데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례자는 전기 용접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다음 막 하나도 안 돼갖고 전기 용접을 뭐 용접 기술 배워서 외국에 나가서 비정규직으로 3년 있다가 정규직이 전환돼서 연봉을 갖다가 거의 한 7, 8천 이상 받는데 3년 4년 근무했는데 근데 그 회사가 3, 40년을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거죠. 웬만하면 큰일 없으면 잘리지 않거나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적인 그런 안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안하지도 않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래서 대출을 90%를 받아서 샀음에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나는 30년까지 일할 거니까 20년 만에 이 집을 갚을 수 있다. 조금씩. 이게 인생에 대한 그런 플랜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당장 내일 오늘이 급하지 않습니까? 내일 잘못되면 당연 내일 모레 그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이런 불안 심리가 이런 악성 댓글이나 이런 거에도 큰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문제 또 이게 또 뭐 부의 또 분배나 이런 거도 관련될 수 있는 거니까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그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맡은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공정하게, 건전하게 생각하면 되니까. 저희는 저희 생각을 잘 반영해줄 수 있는 정치인을 찾아서 그렇죠.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뭐. 그렇죠. 결국은 추초가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한 겁니다.
예, 뭐 이상하게 정치 얘기로 끝날 결말이 됐네요. 우리 IT가. 아, 뭐 이번 주 한 주도 좋은 소식, 유익한 소식 고맙고요. 다음 주 또 대구 가시겠네요? 이제 추석 명절이나? 네, 고향 대구로 내려갑니다. 예. 귀경길이 굉장히 밀릴 것 같은데 오늘 연휴가 짧아서. 네. 아유, 고생하는 뭐 그래도 예. 하루 정도 저기 더 있으니까 좀 더 대체로가 하루 더 붙어 있잖아요. 예.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오랜만에 합니다. 고향 친구들도 뵙고 회포를 또 네네. 치시고요. 또 올라오셔갖고 또 이번 다음 주도 저희는 쉬지 않고 뉴스는 이제 계속 되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잠깐. 예. 다음 주 월요일이면 추석인데요? 아, 추석인가요? 네. 뭐 월요일이 추석이더라고요. 네네. 그 일정은 다시 한번 조정해 보시죠. 추석이든 뭐 추석 다음 날이든 네. 예. 하면 되니까요. 또 저희는 뭐 우리 IT 발스타님께서 러시아를 가든 미국을 가든 전화기만 있으면 언제든 연결되니까 공간적인 그런 물리적인 제한 안 받으니까 그건 좋습니다. 네. 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명절 잘 보내십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 또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IT 발스타 송민석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